드디어 고품격 투자클럽 소금쟁이 펀드 1호 모집이 시작됩니다. 아산 스파이스 최인근 소금쟁이 꿈이 모이는 곳 소금쟁이 모텔. 사시사철 가족과 연인의 휴양지, 여름에는 시원한 워터파크, 겨울에는 따뜻한 휴양온천. 충남 아산 지역의 명소 아산 스파비스. 건평 720평에 49개의 객실을 보유한 소금쟁이 모텔. 소금쟁이 모텔은 스파비스까지 도보 5분 거리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산 소금 모텔이라 부릅니다. 시세의 30% 가격으로 인수, 2015년 5월을 겨냥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연 10%의 고수익과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3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산 소금 모텔로 초대합니다. 소금쟁이는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해양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을 올려드리는데요. 지금은 PT 교육생의 어떤 질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PT 모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주셨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며칠 전, PT 모임을 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선택한 이 방법, 이 길에 대한 확신과 제 마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길을 너무 안이하게 대하고 있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핑계로 너무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경매의 길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시 공부를 해도 2년, 3년 하시지만은 인생이 물론 바뀌죠. 고시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나 판사가 되면 만나는 사람부터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직업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요즘엔 돈에 있어서는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어떤 격차가 심해지는 직업에도 속하죠. 옛날에는 이제 변호사나 의사 정도 하면은 어떤 출세가 보장이 됐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어떤 돈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는 직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는 인맥이라든지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법시험 붙으면 다르게 보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어떤 PT 같은 경우에 어떤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처럼 열심히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어떤 공부 체계까지는 안 하시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려고 해도요, 학원에 가가지고 하루에 거의 9시간, 10시간씩 어떻게 몰입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주말로.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늦게 끝나서 밤에 학원에 가가지고 서너 시간씩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죠. 그런데 왜 경매 공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날새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거가 저는 늘 의아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매라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건 분명한데, 지금 그 메일 내용처럼 이 길을 너무 안이하게 대하고 있다는 반성도 하셨다. 이 말처럼, 인생을 바꾸는 어떤 그런 공부라면은 어떻게 안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날새기로 한번 진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파버리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해본 놈이 잘하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면은 경매 공부를 할 때는 나름 갈등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경매를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60대도 옛날에 보면은 수능 시험에 합격하신 그 할머니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공부가 뒤늦게 터져서 그 공부에 몰입하는 어떤 사명감을 느꼈달까? 어떤 운명적인 걸 느꼈달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매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진짜로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보면은 깊이 어떤 책임감 있게 안 하잖아요. 그냥 사이드 정도로 인식을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건대 진짜로 한 2달 그냥 내리 한번 파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끝난다는 것은 깊이 있는 경지죠. 경험의 문제는 나중에 쌓이는 것이고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현재 사는 직업에 있어서 공부에 제한이 많이 걸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열망은 무엇인가 뜨겁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깊이 한번 그 끝을 봐버리는 그런 데까지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협회장님께서 PT 교육의 핵심은 훈련과 질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PT 교육이 마치 진실게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실게임에서는 촉이 좋은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도 질문을 통해야만 경매 원리를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PT 교육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로 진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막연한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수시로 본인의 진도를 체크해서 저에게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현재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실게임도 그렇고요. 우리가 12곡에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12곡에 12곡에. 그래서 12곡에를 통해서 어떤 수수께끼를 낼 때 이것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기는데 낮에는 2발로 기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시 4발로 깁니다. 3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퀴즈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늙으면 아기 때는 4발로 기는데 성장하면 2발로 갔다가 늙으면 지팡이를 하나 짚게 되죠. 뭐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수수께끼를 내거나 12고개를 넘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로 하여금 진실게임, 즉 진실을 알아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종의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효과를 더 빠르게 보려면 어떤 이제 2명, 3명의 조를 짜서 이렇게 한 사람 또는 몇 명이 퀴즈를 내고 그거를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어떤 훈련,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아마도 제가 이제 소금쟁이 어떤 클럽에서 그런 방식으로 12고개를 찾는 그런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가 오늘도 보면 PT분들에게 그 최고위의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녹음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렇지만은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메일이요, 반송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이제 최고위 15기에서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제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바로 반송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와 메일을 주고받는 분이 있다면 본인의 메일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메일함이 가득 차면 반송되거나
또는 메일에서 저를 스팸 처리해 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스팸으로 이렇게 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이메일 주소를 오픈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냈는데 반송 메일이 바로 와요. 리턴 메일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또 못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죠. 제가 안 보냈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메일 한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제가 처음 물건을 검색할 때 건물의 내부 구조나 모습들에 많이 눈이 갔다면 지금은 보는 물건의 양이 많아지고 속도를 높이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지도상에 그 지역이 건물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지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도로가 잘 편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갑니다. 네,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볼 때는 초반에 실리는 감정가 산정 이유는 먼 산 바라보듯 빠르게 훅 지나가고 건물의 보존 등기일이나 감정평가 요약표는 조금은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속도를 높이다 보면은 경중을 스스로 조율하게 돼 있죠. 경중을 조절하지 않으면 스피드는 증강되지 않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간혹 물건을 검색하다가 감정가 대비 임차료가 높게 나온 물건을 보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런 물건 괜찮네. 왜 계속 유찰이 될까 하면서 소설을 쓰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했네요. 이런 물건 괜찮네. 왜 계속 유찰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소설을 쓴다라는 것은요. 소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목적은 아시겠지만은 경매 투자의 과정에 시간의 흐름에 걸맞는 소설을 쓰는 경우고 또는 그 물건의 단점을 보강하는 소설을 쓰라라는 것이었던 거 잊으셨습니까? 그렇죠? 왜 유찰이 될까라는 것은 유찰의 원인을 탐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관심을 끄셔도 된다. 네. 현재 물건 검색 속도와 집중력이 다 낮은 상태거든요. 제가 위와 같은 물건 검색을 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네, 맞은 거죠. 지금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량 물건 검색 훈련의 핵심은 스피드와 경매의 편견 타파. 경매의 편견을 깨지 않고서 우량 물건 보는 눈이 들어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견 타파의 핵심이 키워드가 있다. 스피드 증강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 이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건을 아무 생각 없이 쭉 보다 보니 물건의 종류, 금액, 지역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깨지는 느낌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처방을 쓰는 이유는 경매의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죠. 아마 오늘 제가 좀 전에 보내드린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대한 어떤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 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봐도 깨지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임야, 전답, 공장 등인데요. 특히 임야는 어떤 것을 키포인트로 봐야 하는지 A 임야나 B 임야나 모두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평당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개발 가능성 여부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주변이 다 산인지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는지 등 전체적인 지리적 위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네, 지금 언급한 거를 다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 임야를 볼 때 별다를 게 없다고 보이시지만요. 임야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야가 넓으면 펜션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원주택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산을 쭉 보고 이게 비나 홍수가 들이쳤을 때 산이 깎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 자리가 도로랑 가까우면 공장으로 팔아치우기도 좋겠다. 공장 부지로. 그런 생각도, 판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내가 가가지고, 밤이나 심어서 먹어야 되겠다. 또 밤을 잔뜩 심어서, 저 같은 경우면 가족이나 회원들, 친구들한테, 가을에 가서 돈 한 2,000원씩 내고 비닐봉다리 하나씩 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닐봉다리에 가득 채워서 가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인지 또는 조림업을 해야 될 것인지 기타 이거는 경사가 이렇게 험하니 개발한다면 돈이 좀 많이 들겠네.
돈이 많이 안 들려면 내가 포크레인을 내가 하나 중고를 사서 밀어볼까? 뭐 이런 류 저런 류. 그렇게 민다면 개발에 대한 형질 변경에 대한 또는 토목에 대한 어떤 관공서의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사는 지금 현재 검색 중인 이 현재 왜 길은 없을까? 길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돼 있지? 길 생김새를 보니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녔나 보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말한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A 임야, B 임야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임야는 이거는 취락지구가 어떤 지역에 있는 임야는 취락지역이랑 너무 멀어서 이런 걸 누가 사겠어?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어쩐지 저쩐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제가 그랬죠. 본 거와 안 본 거의 차이. 머릿속에는 담아져 있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최근에 했던 PT 방송에서 제가 해드렸죠. 자, 협회장님께서도 토지 투자는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야나 전답은 원래 그렇게 메리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팔아서 최하 2배, 3배, 4배 이렇게 이익을 본 투자가 많습니다. 토지도. 근데 아마 제가 토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투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나 보네요. 저는 산도 몇 개 갖고 있고요. 대지도 갖고 있고요. 대지도 꽤 큰 평수로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임야 전답이 메리트가 없습니까? 있죠. 제 입장에서는 협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임야를 보면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펜션이나 콘도를 지어가지고 또는 우리 협회 회원들을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가까운 수도권 지역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말 체험 영농 형태로 한 2-3평씩 아니면 5평씩이라도 분할을 해서 가끔 주말에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류의 어떤 구상도 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통 바빠서 못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늙거나 어떤 상황이 이제 바뀌면 저도 관심사가 그쪽으로 다시 가면 그런 기획도 할 계획은 있어요. 지금 이제 등기가 이전된 소금 모텔 같은 경우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내 최초의 기숙학원 형태로 어떤 그 경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PT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재돼 있지만은 뭐 한 5박 또는 20박 또는 1박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그 아산에서 그 소금 모텔에서 같이 하루 종일 한 5-6시간 정도를 계속 공부를 해버리는 프로그램을 짤까. 이런 것도 구상 중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여러분들을 5명이든 10명이든 앉혀놓고 지금 전화를 하고 시세조사법대로 타이핑을 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도 제 눈앞에서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하는 훈련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4-5명씩 조를 짜서 어떤 물건에서 이렇게도 전화시켜보고 저렇게도 전화시켜보면서 질문과 응답, 어떤 질문의 화법 이런 것도 현장에서 그 즉시 교정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누구도. 그것은 현재 어떤 교육의 어떤 환경의 제약 때문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 지금 저쪽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모텔에서 쇼부를 봐볼까? 즉 법원 경매의 끝판왕으로 정말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짜볼까?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저는 토지 투자는 많이 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땅과 산을 사려고 천락수같이 비가 오는 한여름의 장마철에도 강원도 쪽 가면은 막 돌이 또 쏟아지죠. 교통 통제하고 난립니다. 그때도 제 차를 타고 돌아다닌 적도 있다는 점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넓네, 좁네, 묘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저는 분명히 시나리오 훈련을 2가지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죠. 맞죠? 봐도 그 이상의 의미를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요? 물론 훈련이니까 계속 보기는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임야나 전답에 대해서. 전답을 보시면요. 길가에 바로 닿아 있는데 답이어서 쏙 파져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흙을 돋아서 전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이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토지를 성토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토를 했을 때 답을 전으로 바꿨을 때 형질 변경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관공서의 절차가 어떤지 등등등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거고요. 통상 답을 전으로 바꿨을 때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저런 거. 그 다음에 땅을 딱 길가의 땅을 보면 여기에 뭘 지으면 좋겠다. 산등성이를 보면 여기는 뭘 지으면 좋겠네. 즉, 그 용도를 생각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지우개로 그림을 그렸다가 지워도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빌딩도 지었다 부시고, 뭐 이렇게 축사도 지었다 부시고, 별의 별짓을 다 상상력으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장사에 능한 이유가 그런 상상력의 어떤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돈을 못 벌고, 대부분 미련하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해왔던 거를 반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하지만 생각으로 벗어나는 거, 그 행위까지도 못하는 건 얼마나 소심한 거겠습니까? 경매는 상상력이 강해야 된다. 그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다. 가치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도요. 공장들이 대부분 경매 나온 거 뭐 완전히 썩었죠. 저 건물이 뭐하러 필요한가? 그러면 공장을 부셔버리고 저 자리에 뭘 해볼까? 통상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엄청 넓으면서 임야죠. 임야가 넓으면서 공장이 저쪽에 한 켠에 있고 가운데가 텅 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족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치시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공장이면 아이고 여기 공장에는 또 뭐 어떤 업종인지 모르지만은 혹시 중금속 같은 거를 해가지고 땅에다 매립해 놔가지고 내가 만약에 낙찰이 됐을 때 그걸 봉을 쓰는 경우가 있으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럼 이 지역에 있는 공장은 경공업입니까? 중공업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공장의 인허가 과정은 어떤 것일까? 이런 특징도 그리고 무슨 공장을 이런 데다 지어놨지? 파주 같은 데 가보시면은 어떤 진짜 산등성이죠. 산등성이 군데군데 계속 길은 좁은데 군데군데가 다 공장단지죠. 그죠? 파주 그런 데도 있습니다. 길이 꼬불꼬불해요. 공장하면 길이 반듯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도 공장과 회사를 짓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데다가 희한한데 공장이 지어진 공장 매물을 보신 이후에 공장이 없는 그런 지형하고 유사한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 땅에 저기는 그때 요런 비슷한 입지에다가 공장이 있던 것도 봤는데 여기도 공장으로 팔아먹으면 될까? 톨게이트가 가깝네. 뭐 요런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투어를 할 때도 지방에 곳곳이 집이 지어져 있거나 사람들이 개발이 완료된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교훈을 얻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분석과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은 많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쌓였을 때 어떤 그 경지에 이른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상상하시는 게 좋다. 특히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예리한 쪽에 속합니다. 그럼 마음을 깊이 약간 그 통찰력 있게 관찰하는 어떤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질문도 아마 그런 통찰력의 결과물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질문에 답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요. 그러면 수고하십시오.